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아는 순간에 아마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 걸로 보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상임위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정상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의장님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찰 칩거를 끝내고 오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10일 만에 돌아왔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면서 강공 모드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다시 돌아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원책 변호사가요. 네.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하면은 이민 간다고 했어요. 언제 이민 가요? 지금 이민을 가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 그래서 이 중입니다. 프로가 저하고 나오는 것은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 물귀신처럼 잡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네, 저는 한국이 좋아요. I love Korea. 네, 이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로 계속 예. 토론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민주당이 다 알아서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오늘 말을 했어요. 어떻게 예상됐던 대응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엊그제 월요일이라도 이제 절에 다니시다가 돌아와서 저런 얘기를 했으면은 조금 더 나았을 거예요. 이제 추경, 남북관계, 이 급박한 민생을 위해서도 내일까지는 민주당이 원구성을 하고 추경을 심사해서 7월 4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민주당한테 바람이 맞습니다. 네, 민주당은 해야 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지만은 다 가져가라.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죠. 지금 현재 정진석 부의장 내정자도 나 부의장 안 하겠다. 거부하시죠? 그러면 7개 상임위원장과 8개 하반기까지 16개 직을 다 민주당이 갖는다고 하면은 통합당의 중진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의장께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 했지만은 저는 내일까지는 구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야당이 지금 전례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119대 110 범여권 이렇게 하면요. 119대 110 구조잖아요.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죠. 이런 예는 없었죠. 야당의 숫자가 적을 때도 다른 야당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범여권이 190석 그러니까 이게 180석을 13개나 넘고 개헌선을 10석 모자라는 아슬아슬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것도 관리를 무시하고 그냥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꾸 야당에게 협조를 해라. 이 협조하라는 것은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추경은 해야 되겠고 모양새를 갖춰야 되겠고 이러니까 뭐 상임위원장 7석을 주겠다. 근데 7석은 당연한 거예요. 어서 구조를 보면 11대 7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주겠다고 하면서 또 생색을 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사실 아무런 자기가 움직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7석을 덥석 받으면 원내대표는 역사에 남습니다. 바보 같은 원내대표. 네. 이 대여투쟁을 제대로 못하는 바보 소리를 딱되게 알맞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김태년 네.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적이나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지금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이 양보한 거 없다 하는데 의석수로 보면은 12대 6 상임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11대 7로 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다 갖겠다 했다가 예결위원장을 통합당으로 내줬어요. 내줬죠. 이 정도면은 또 그게 수석 대표 간에 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수 있었겠죠. 네, 네. 그러려면 절로 갈 게 아니라 김태년 원내대표실로 가서 매일 따져내야 됩니다. 그간의 과정은 저희들이 뭐 이 자리에 나왔던 아니, 다른 그러니까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네. 지금 제가 그래서- 한 네, 말씀만 딱 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 여기서 예. 그 통합당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었거든. 여기서 주호영 원내대표 만장일치로 재심임을 예. 받았습니다. 이 장면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칩거를 마치고 복귀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왔고요. 통합당은 박수로 제가 재신임했습니다. 산사에 칩거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저는 칩거하지 않고 매일 다녔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모양만 연출하려고 오기 때문에 옮겨 다녔던 것이고 마지막 날은 어떤 사정으로 제 있는 데가 노출이 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고 이래서 만나게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선 수모를 겪었다면서 민주당의 독선적 원구성을 비판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의원 비율로 11대 7이 당연한 것 아니냐에도 짜증을 낼 정도였으니까 18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제가 겪었던 수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추경 심사를 하고 상임위 명단은 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또 본 예산에 넣어야 될 추경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문제점을 국민들께 자세히 보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아는 순간에 아마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 걸로 보는데 그때까지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아마 그렇게 배정을 하고 뽑고 이러려고 할 텐데 그럴 수는 전혀 없고. 자, 지금 칩거한 뒤에 돌아왔는데 원내대표는 오히려 당 내에서는 좀 예. 입지가 단단해져 보여요. 지금 그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요, 대통령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의회의 견제입니다. 네. 그런데 여대 야소가 되면 가장 불안한 것이 의회와 행정부의 유착이에요. 뭐 그렇지 않아도 당정청 협의회라는 것이 우리는 상시로 가동이 되는 판이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가령 법사위원장 같은 것은 의회가 의회로서 기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걸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거 뭐 야당이 목리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의회가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가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국회에서 관리로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난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고 있는데도. 그런데 지금 하물며 민주당이 굳이 190석이나 범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민주당 자체로서 187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굳이 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울산 그 선거, 울산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지금 당장 나온 것이 한명숙 사건 재수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엔 기가 막혀요. 여당이 다수당이 되었다고 해서 제일 먼저 터뜨리는 것이 한명숙 사건이냐. 그걸 재조사하자는 거냐.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얘기는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예. 됐었는데 사실 결론이 나지 않는 거고요. 당장 이제 내일 민주당은 본회의 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구성이 되는 겁니까?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돼야 되는데 될 예. 수가 있나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10일 자기는 칩거 아니었고 돌아다녔다. 네. 결국 국회를 버린 겁니다. 네. 가장 야당으로서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인데 여기를 버리고 사찰을 다녔는데 마지막 날 김태년 민주당 대표가 찾아와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요, 저렇게 제가 원내대표 3번 해본 사람이에요. 네. 저렇게 여당과 싸울 때는 사퇴를 하면은 100% 신임을 해줍니다. 아, 항상 예, 그래 왔군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만든 것만은 사실인데 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마저도 추경은 해야 된다. 협력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서민, 중소기업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원장은 물론
예산에 관계된 그러한 상임위원장이 만약 더 있다고 하면은 내일 구성하지 않으면은 국민한테 민주당도 버림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래통합당 없이 없이 하면 안 오겠다면 있나요? 할 수 없죠. 상임위에 그 참석하는 명단 안 돼도 가능합니까? 상임위원은 의장이 네.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이미 양당 수석 간에 합의가 다 됐어요. 네. 또 상임위원장도 사실상 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네, 네. 지금 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놔라. 그래야지 돌아간다. 지금 이 얘기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후에 원 구성을 들어갔을 때 미래통합당은 그럼 알아서 해라. 이제 민주당 너희들 알아서 해라. 지금 이 상황인 거고요. 이제 민주당이 결단을 할지 안 할지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또 하나 지금 쟁점으로 들고 나온 게 볼턴 회고록. 예. 그거 근거로 해서 국정감사하겠다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죠. 국정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의 회고록을 근거로 해서 국정조사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국정조사가 무슨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국정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볼턴 회고록은요, 민주당이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폭탄이 하나 터진 겁니다. 네. 이 볼턴 회고록에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왔는가. 그리고 이게 우리 국가의 어떤 이익보다는 여당 아니면 청와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족한 표현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볼턴 회고록은 민주당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폭탄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의 남북 관계뿐 아니라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그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검증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볼턴 회고록에 대한 국정조사보다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적 의심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단 말이에요. 진짜 통합당이 아이디어는 잘 냈어요. 괜찮은 아이디어. 볼턴 청문회 하면요, 국정조사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세계적 히트를 하는 거예요. CNN도 생중계할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는지 네. 진짜 100석이 넘는 농담하신 제1야당 거군요. 치고는 진짜 구상유치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볼턴 회고록 때문에 사실 제가 지난 17일 날 청와대에서 통일부 장관 전직 네 분과 제가 문재인 대통령 초청받아서 오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어요. 삼국 정상은 비핵화에 합의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 사람이 반대하니까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좀 대통령 말씀만 들어서 제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볼턴 회고록이 보도가 되면서 진정성이 있잖아요. 새 대통령 위원장은 굉장히 비핵화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미국에서 깨졌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북 정상 간의 불신이 좀 있어서 이번 사태 같은 게 났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노력을 했구나.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진짜 통합당이 한번 세계적 대히트를 하기 위해서 볼턴 청문회 꼭 성공하기를 하지만 바랍니다.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끝 아닙니까? 아니 글쎄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 아니 지금 마치 지금 청와대 대변인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상설국회가 되고 청문회가 일상화되어 있다면요. 정의용 청문회는 벌써 열려도 한참 전에 열렸을 겁니다. 그렇지 근거는? 않습니까? 지금 볼턴 회고록에 당장 나오잖아요. 이게 미북 정상회담 제의를 누가 했느냐. 정의용이 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남북 간에 어떤 의견 일치가 있고 그다음 미북 정상 간의 대화가 있어서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용이 제안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한 거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정의용 그것뿐이 특사가 아닙니다. 북한에 갔다 지금 와서 당장 저도 방문을 말씀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자 하니까는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서 그러면 정의용 실장 당신이 발표해라 그거지. 말은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전했을 뿐이지 정상회담 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그 볼턴 볼턴 회고록 말을 어떻게 내용은요. 믿어요? 서울에서 어떤 풍문에 볼턴 말을 믿는 돌아서 사람은 볼턴이 아마 정의용에게 우리 물었다는 전원책 거예요. 변호사밖에 없을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이러니까 정의용이 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서 느낌표까지 쳐놓았어요. 지금 보도된 자료에 보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하니까 남쪽에서 말이죠. 즉각 몇 시간 만에 대북 전단 불법화시키겠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목이 김정은. 날아갑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게 질질 매게 된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느냐. 정의용 실장이 그러면 정의용 먼저 청문회 당연히 여자겠죠. 아이디어를 냈다. 예. 그것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도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이 저한테 얘기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낸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북한, 한국, 미국 대통령이 합의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렇게 삼국 정상들을 끌고 당길 그건 자, 말이 아니에요. 남북 문제는 저희 지금 중요한 이슈 하나가 더 있으니까 예. 그 얘기 한 다음에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갑자기 나온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하고 그리고 직접 감찰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법무부가 판단했다고 봐야 될까요? 법무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감찰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저 검사장을 저렇게 인사조치할 수 있는가? 만약 피의자 신분으로 구분됐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인지 단순한 내사자인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대검 감찰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직할기관장으로 한상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를 취하고 감찰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대통령은 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싸우지 말고 잘해서 검찰 개혁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반드시 쫓아내겠다. 이 기조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에 검은 유착 사건 한상훈 검사 이동재 한동훈. 기자, 그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 네. 간에 유착했다. 이 사건이 뭡니까? 그걸로 보면 반대쪽에서는 공작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최종 목표는 윤석열 쫓아내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잠깐 그러면 예. 이게 과연 법무부에서 감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 문구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직할기관장으로 보내면 감찰 가능하겠죠. 화면 잠깐 볼까요? 지금 보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 감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법무부에서 봤을 때 공정성이 인정받기 어려워서 이럴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 가능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추미애 입장이거든요. 장관이 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인권부에서 하려고 하고 감찰. 감찰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서로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적 관심은 많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감찰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저렇게까지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인사 조치를 굳이 했었어야 아니 되느냐? 벌써 좀 진행하다가 본인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인사 조치를 하더라도 조금 성급했다 그렇게는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법무부가 세게 나오면 이후에 하던 검찰에서 하던 조사를 계속 할 수는 있는 상황으로 윤석열 보십니까? 검찰총장은 이미 그 검찰 전문 수사 자문단 네. 회의를 소집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검의 전체 의견이고 우선 이동재 검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구속영장을 치겠다. 그게 이제 강요 미수죄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지 모 씨가 갖고 있는 어떤 파일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했다. 그런데 지 모 씨가 그 파일을 원래 갖고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런 파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 과정은 어떻든 간에 일선 취재 기자의 취재 활동을 두고 강요죄로 의율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검에서 전체 검사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기자가 취재 활동을 두고 강요죄니 강요미수죄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언론계 계시잖아요. 언론계에서 취재 활동을 두고 강요죄니 강요미수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언론의 자유 자체를 탄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좀 소집을 한 겁니다. 이런데도 한쪽에서는 또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을 하겠다 이래서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계속 나선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쫓아내기예요. 지금 화면에 예. 지금 전문 수사 자문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나가고 있는데 수사 내부 이견이 있으면 검찰총장이 소집합니다. 그 수사 결과 살펴보고 공소제기 여부를 권고를 하고 검찰총장이 위원 위촉 안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문단을 선정하는 권한은 지금 총장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총장이 기자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수사 자문단 하는 걸 다 오케이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있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런가 하면 전문수사자문단이라고 하지만 대검 과장들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지금 대검 과장들은 법무부 장관에다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다 바꾸잖아요. 그리고 대검 과장들이 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아마 전직 검찰 그리고 또 이 전문 무슨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겠죠. 7, 8명 정도가 외부인사가 위축이 될 테니까. 그리고 적어도 전문수사자문단 회의에서 어떤 특정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특정 계보에 그 편을 들거나 하진 않겠죠. 이게 그럼 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 채널 A 기자에 관련돼서 지금 얽혀 있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문단을 허락해 준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총장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노력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와 뭐 중앙지검 인권조사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같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정권에서 계속 알력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행사를 봤더니 어제가 법의 날이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 영상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이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자, 어제 이 발언 중에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윤석열 총장이 현행법을 자기한테 이롭도록 그걸 활용해서 써먹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법사위원을 우리 전 변호사는 법조인이지만은 12년 국회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법 기술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서해서 저게 뭘까라고 했더니 지금 해석하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가령 법기술이라는
의미가 뭐 어떻게 해석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 장관이 말하는 법 기술 그걸 윤석열 총장이 행사했다기보다 제가 보기로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 법 기술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예. 법기술을 쓴다. 무슨 말이죠? 예, 이번 사건 이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검은 유착 사건이라 하지만 여기에도 KBS에도 법조 출입 기자 다 있잖아요. 이 특히 대검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검의 부장들 그리고 수사기획관 그리고 과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수시로 내 통화하고 그리고 그걸 메모를 하면서 통화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녹음을 다 하고 통화를 해요. 왜냐하면 취재에 써먹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녹음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물론 선을 약간씩 넘는 대화들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굳이 유착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변호사와 또 기자들과의 대화도 있고 일선 검사들과 무슨 뭐 기자들 간에 온갖 얘기들이 다 떠드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취재 활동으로 봐야지 그걸 굳이 유착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아마 법조 출입 기자들 다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파일을 지모 씨가 있다고 해서 그 파일 좀 보자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강요죄로 의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로는요 참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보가 해독이 너무한다. 너무 이게 정권이 편을 들고 있다. 결국 이 검은 유착 사건이 터진 것은 제가 보기로는 기획 공작이에요. 이거는 윤석열 쫓아내기 기획 공작이란 말이에요. 아,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획해서 사진에 이런 걸 했다. 사진에 철저히 기획된 거죠. 자, 지모 사실 씨가 정치권에서 네.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기도 나쁘고 그렇죠. 멀쩡한 현직 검찰총장을 끌어들여다가 우리가 대통령 후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대로 오해가 있으니까 윤석열 이름도 뻥긋하지 마라. 그리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이제 법사위 통해서 너무 윤석열 총장 얘기하지 마라. 두 당 지도자가 하는 태도가 가장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오늘 법무부에서 그 발표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대응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 나눴던 북한 문제로 조금 돌아가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남북관계 꽃피는 봄 같았다가 또 살 얼음판 같았다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 평화인데 그 길을 어떻게 닦아 나갈지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재추진하겠다. 또 남북 교류도 촉구를 했는데요. 이거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지금도 여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입니다.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되다가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을 촉구합니다. 남북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바로 지금이 협력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지금 남북 간 관계가 다시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왜 난데없이 종전선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의미 있는 종전선언 추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네. 지금 이러한 남북 긴장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한 코로나 경제나 보건 협력도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왜 10이죠? 필요한 조치로 종전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 당사자가 선언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전쟁 당사자 누굽니까? 미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중국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혼자서 종전선언을 하자 이게 얘기가 됩니까 우선?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평화의 기반이 조성이 돼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는 한마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지금 종전선언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북한 본래 문제는 한마디도
헌법 못 한다고 자, 예, 얘기하셨어요? 그 알아들었습니다. 본래 종전선언의 주체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과 중국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삼국 정상회담이 되면서 전부 대한민국, 미국, 북한, 중국이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게 거론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그러한 선언을 해보자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부분. 아 그렇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국회 비중까지 현실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과정이 좀 있고, 예. 필요한 그런 아니 상황이고요. 지금 종전선언을 하고 그걸 대한민국 국회에서 뭐 비준을 해본들 뭘 하겠어요? 누구와 합의를 하고 누구와 합의를 해서 비준을 아니, 한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4개국이 지난번 모두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으니까 추진해보자. 아니 머리를 맞대보자는 종전선언을 저렇게 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북한 비핵화에 좀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북한 비핵화는 말 한마디 아니, 못하고 지난 6월 방금 김영철이가 지난 17일 서울 불바다 날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일 날 대통령께서 전직 통일부 장관 네 분하고 제가 갔을 때도 그러한 말씀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어떤 얘기를 하시죠? 삼국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서 반대하니까 못하겠다. 비핵화를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볼턴도 심지어 뭐 삼국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가서 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자체가 뭡니까? 지금 비핵화지. 볼턴 회고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백악관을 기망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1년 안에 북한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하고 그러면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제공을 하겠다. 이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볼턴 회고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볼턴 회고록을 김정은의 믿어요? 태도는 그게 싱가포르 아니었다는 합의랍니까?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는 어떤 합의도 없었는데 청와대가 오바를 했다. 이 내용이 바로 볼턴 회고록입니다. 그것은 볼턴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용 청문회라도 심지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청문회를 해야죠. 심지어-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아 하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국정조사를 하건 청문회를 하건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지. 지금 당장 이건 아무것도 안 북한이- 하면서 계속 공격만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 이러고 나서 또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좀 보류를 해라. 보류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류가 아니고 재고를 하게 되면 또 혼난다 너희들 이 얘기예요. 저게 이러니까 전 삶을 변호사가- 소대가리 소리나 듣고 무슨 전 변호사가 개소리나 지금 듣고 이런 법정에서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네 가지 대남 적대 정책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요. 자, 거기에 우리 국방장관은 이게 보류를 할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또 김영철 부위원장은 또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군사적 조치가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좋은데 좋은 것을 왜 시비를 걸어요? 자, 준비한 질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한 건 가지고 서로 의견이 너무 대립되시니까 제가- 더 제가- 진행은 못 하고요. 제가 딱 한 말씀만 딱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셔서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거니까 예. 그때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박지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